예, 반갑고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인데 아직 중3 공부량이 좀 부족한 덜 된 학생들 세상으로 좀 내용 진도 좀 나가볼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물리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2쪽이겠네요. 우리가 물질 변화라고 하는데 물리 변화라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물리 변화라는 것은 물질 자체는 안 바뀌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안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분자라는 걸 배웠죠. 분자 있으면 뭐 분자의 정의는 뭐예요? 분자요? 분자의 정의.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그 원자죠. 아,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알기를 분자랍니다. 따라서 물리 변화는 분자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리 변화는 분자의 재배열. 따라서 분자 자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분자의 정의가 물질 성질 가진 가정상을 의미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 물질의 성질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자라고 하는 것으로 원자들 간의 상호결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원자들 간의 상호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는, 그래서 화학 변화는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나요. 원자의 재배열이라는 것은 물질이 바뀐다는 거죠. 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물질 성질이 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즉 반응과 생성분자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겠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혹시 학식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가까이 가서 그래서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상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런 거는 그래. 지금. 상태 변화는 것은 고체와 액체와 그리고 기체 간의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 뭐라 불러요? 고체에서 액체, 액화요. 이건 등혈한 얘기야.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야. 액체에서 기체가 가는 기화. 기화가 됩니다. 고체에서 직접 기체로 간답니다. 얘는 기체가 승화가 되겠습니다. 반면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이걸 우리는 액화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고체로 간대요. 인고. 그리고 기체에서 직접 고쳐내는 것 역시 승화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상태 변화가 대표적인 물리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외에 혼합되는 작용이 있죠. 혼합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섞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물에 설탕이 녹았다 해서 설탕 분자 자체 성질 바뀌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반면 설탕을 직접 가열해서 설탕을 태워버리면 이산화탄소가 물이 된다면 기존 설탕 성질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상태 변화와 그리고 혼합작용. 그게 뭐야? 혼합작용을 하는 것은 혼합물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중위 교과에서 혼합물의 분리를 배웠잖아. 기존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각각의 성분 물질로
분리시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화학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화학 변화는 기존의 원자들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들 간의 결합이 만드시는데요. 화학 변화의 크게 대표적인 예는 A하고 B가 달라붙어서 AB가 되어요 하는 화합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산소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져요라고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화합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AB에 되어 있는 걸 A하고 B로 나누면 이걸 우리가 분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물의 전기분해 반대로 쓰시면 되죠. 물을 분해시켜서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요 하는 게 분해가 되겠죠. 이해됐죠? 뭐라 그러지? 마지막으로 AB 플러스 C 되어 있는 것이 위치 바꾸네요. 뭐 AC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HCl 염산에다가 만원의 힘을 집어넣었잖아 하겠습니다. 그러면 MgCl2 염화 마그슘 되면서 수소가 피어오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오가자에서 복분해라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기존에 수소 산소라는 놈과 물이라는 놈의 성질이 같다고요? 다르죠. 염산의 성질과 염화 마그슘 성질이 같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금속 마그슘의 성질과 마그슘 이온 성질 역시 같지는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소 이온의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성질과 수소 기체의 성질도 역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이해했습니까?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철이라는 황을 단순하게 섞었어요. 혼합물로 만들었어요 하겠습니다. 금속 철의 성질은 자석에 붙죠. 네. 금속 철에다가 염산 부으면 수소기차 피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물로 하면 철의 은회색의 색깔과 황의 노란 색깔이 둘 다 보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철에다가 황을 섞고 자 이렇게 해놓은 건 상상된 건 가열한다는 뜻이에요. 가열. 대략 7대4의 기량을 내려놓고 가열해버리면 FeS 황화철이라는 것이 생겨요. 황화철. 이거는 나중에 이온결합을 당신이 중2 때 이온결합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죠. 네. 철 플러스하고 황의 투마이스 이온결합이라는 황화철이 생기는데요. 이거 색깔이 검어요. 색깔이 검다고. 철의 은은색 색깔과 황의 노란색 색깔이 단순한 혼합물은 섞여서 다 보였다면 이제는 검은색의 화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화합작용이 되겠죠. 이제 얘는 자세히 걸리지가 않아요. 염산 보면 여기서 철 때문에 수소가 피어올라요. 이쪽에는 황화수소가 피어올라요. 황화수소. 계란성 냄새가 나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한 혼합한 것과 화합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은 물리변화와 화학 변화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까? 페이지 12쪽이네요. 물리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12쪽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물리변화 쪽이었습니까? 화학 변화 쪽이었습니까? 이제 우리 관심 있는 건 이전의 방식은 물리. 이제 우리 관심 있는 건 이제.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죠. 중2 정도에서나 이제 혼합물이 분리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이해됐어? 그래서 중3에서는 화학 변화, 즉 다시 말하면 화학 반응을 따르겠다고요. 화학 반응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바다 하면
AB 플러스 CB를 통해서 AB와 CB 이렇게 나눠지는 복분에도 있습니다만 복분에는 이쪽은 시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 즉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는데, 그지? 네.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전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이전의 화학 법칙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따르겠다,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 화학 반응 식이라는 걸 쓰겠네요. 이쪽에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양적 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 양적 관계는 화학의 꽃이에요. 왜냐하면 화학반 시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생성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성물이 얼마나 나오겠는지를 알아주게 하는 것이 바로 화학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반응물, 오른쪽의 생성물,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쓰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질소 플러스 수소를 통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보자고요. 질소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한글을 써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식, 기호식, 화학식이 필요합니다. 질소는 N2 쓰고 있습니다. 쌤, 내가 질소를 이제 N을 배웠는데 왜 N2 씁니까? 라고 한다면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혼자 동일종이지는 못해요. 질소 원자 두 개가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그걸 나중에 공유결합이라 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 화학원 과정에서 배웁니다. 마찬가지죠. 수소도 H2,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가지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요. 그럼 암모니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 세 원자 세 개가 달렸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암모니아를 NH3라고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서 외워야 하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화학 원전 과정 되면 왜 질소가 수소 세 개랑 만들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유결합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토는 원자설 배웠다. 네. 돌토는 원자설. 배웠죠? 돌토는 원자설. 돌토는 원자설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더 쉽게 정리하는. 돌토는 원자설은 1801년, 경우에 따라서 1803년에 발표됐다고 이제 표시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화학 인자는 중국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실험해보니까 이게 왜 그래? 그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돌토니 원자설을 내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원자는 안 쪼개지고 같은 종류 원자는 같은 점에 가지고 서로 다른 원자는 서로 다른 점에 가지고 화학 발전에서 원자는 변하지도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 앞에 실험을 통한 경험 법칙 대표적으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성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발전에서 원자의 종류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 성분 법칙은 아까 암모니아가 어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3개 붙고 어떤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가 12개 붙는 이러지는 않겠다는 거죠.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그 화합물을 만드는 원자들은 특정한 개수비로 또는 특정한 질량비로 결합합니다. 이게 일정 성분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을 만족하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돌토니 원자설이 발표된 거예요. 여기 질소 원자 2개 있는데 질소 원자 1개가 있대. 말해? 질소 원자 1개 사라졌어. 말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2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수소 원자 몇 개 있습니까? 하면 6개인데요. 그래서 3개의 수소와 반응시키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오늘 페이지 14쪽입니다.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면 반응물이 누군지, 생성물이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자량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원자량을 통해서 반응하는 질량 비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일정 성분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배표 배워본 적이 있어 없어? 주제표 분자원. 문제 문제가 나왔다. 네. 질소는 14의 원자를 가지고 수소는 1의 원자를 가져요. 그러니까 암모니아에서는 질소 14g과 수소 1자리가 3개 있으니까 수소 3g이 14대 3의 질량비로 결합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암모니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중에 원자를 공부하게 되면 그놈들의 반응 질량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얘네들은 기체거든요. 기체들이기 때문에 반응은 분자비가 1대 3대 2로 반응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알겠습니까?
플러스 알파 기체끼리 반응해서는 나중에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걸 쓰는데요. 기체끼리 반응해서는 1대 3대 2의 반응하는 부피비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방식 고체였다면 고체, 방금 고체잖아요. 얘는 부피비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아, 그렇지 못하다고요. 알겠어요? 기체끼리에 대해서만 온도압력이 같을 때는 부피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수 B가. 알겠어요? 수소산소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체야? 아니죠. 리퀴드 쓰는 이건 액체예요. 그때는 반응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되지는 않아요. 반면 수증기가 만들어졌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2대 1대 2의 부피비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화학 방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미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다 정리된 것 같습니까? 자, 우리는 페이지 24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했습니까? 돌파의 원자선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돌파 원자선은 이게 1801년에 발표됐는데요. 뭐 교재에 따라서 1803년에 발표됐다고 되기도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돌파 원자선, 돌파의 원자는 1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뜬금없이 밥 먹다가 갑자기 유력하면서 원자는 1회라고 발표한 건 아니라고요. 그 전에 몇몇 가지 화학 반응은 경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었네요. 라부아제가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라부아제는 원소의 정의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화학 반응으로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하면서 라부아제가 원소의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2 때 일원소설을 하면서 물이 마무리 근원이야 했는데 라부아제는 야 물을 뜨거운 주시름에 던져놓으니까 수소산소로 나눠지는 걸 봤어요. 결국엔 그게 마무리 근원이 될 수가 없다. 원소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게 1773년인가?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화학을 시켜보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나무를 펴봤어요. 나무의 질량과 남아있는 제의 질량 같은 리가 없죠. 나무의 질량과 제의 질량은 당연히 다르죠. 나무가 타서 나무 제의 질량은 정말 얼마 없어요. 철이 있었는데 철이 녹슬었어 하겠습니다. 철이 있는데 철이 녹슬었어. 그러면 질량이 증가되어 있어요. 요즘 쓰는 핫팩 있잖아요. 그 핫팩은 철이 산화철이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응용구는. 그래서 처음에 핫팩의 질량과 나중에 핫팩 다 쓴 뒤에, 즉 철이 모두 다 산화된 뒤에 질량은 달라요. 약간 증가되어 있어요. 들어온 산소만큼.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은 야 질량이 어떤 때는 증가하고 어떤 때는 감소하다 보니까 야 프로시스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마시고 그렇게 해서 질량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라부아제는
야 그게 아니고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을 시켜봤거든. 그랬더니 질량이 변하지 않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줬어요. 즉 나무가 탄다했을 때 이산화탄소나 물이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밀폐된 용기에 가둬놓으니까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염산의 마구 수증기는 수증기처럼 피어오르거든요. 빠져나간 수소만큼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질량 보존 법칙 아버제 왜 그런지는 몰랐고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해보니까 질량의 변화 없는 때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점 성분비 법칙이 있네요. 이점 성분 법칙은 프르스트라이스 사람이 발표했는데요. 179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화합물을 만들 때 그 화물들간에 특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더라는 거예요.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을 시켜서 산화구리 2가 만들어질 때 반응 질량비는 4대 1대 5라는 거예요. 반응 구리와 생성된 산화구리의 관계에서 구리 4g이 반응하면 산화구리 2가 맥스 5g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더 관리한다 하더라도 6g, 7g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돌턴 원자설 얘기하는 게, 야,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할 때 반응하는 구리 원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았고 반응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았고 물론 종류도 바뀌지 않고 어떤 구리는 좀 더 질량이 큰 구리 원자가 있고 어떤 구리는 좀 더 질량이 작은 구리 원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리하면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산소 원자는 역시 마찬가지 각 산소 원자마다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선 원자의 종류 개수가 바뀌지 않고 질량 보존 법칙 산화구리 만들 때 각 특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어떤 구리는 산소 12개가 결합하는 게 아니고 구리가 산소와 하나가 1대1로 결합하다 보니까 특정한 질량비대로만 결합하더라 라고 발표를 한 게 돌턴 원자설이다 되겠습니다. 물론 돌턴 원자 법칙이 아니라 원자 설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요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배웠죠. 원자가 안쪽이죠? 원자가 안쪽이죠? 쪼개지죠? 원자가 바깥쪽으로 도는 전자 쪼개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을 가졌는데 동위원소라는 걸 배워본 적이 동위원소를 존재하기 때문에 안 맞겠고 그 다음 원자는 화발교사 안 바뀐다 했잖아요. 진짜로 안 바뀔까요? 핵 분열, 핵 융합 반응에서는 바뀌어요. 근데 뭐 상당 부분들이 과학에서 상당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이 돌턴 원자설을 화학을 원년으로 이제 보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리와 산소, 산화구리가 4대 1대 5의 질량으로 반응합니다라고 외워라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중3이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면 구리 원자는 64, 산소 원자는 16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4짜리 2개하고 산소 16짜리가 2개 붙으면 산화구리 2, 구리 64, 산소 16짜리가 2개 있는데 합해보면 똑같거든요. 이렇게 써놓으면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128대 32대 160 가장 같은 점수를 나타내면 4대 1대 5가 돼요. 이게 일정 성분 법칙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량의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만들었을 때 했잖아요. 반응은 질소 원자 2개, 반응하는 수소 원자 6개가 생성돼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을 소개할 수 있겠고요. 질소 원자는 14, 수소 원자는 2대입니다. 그래서 14짜리 2개와 1짜리 2개가 3개 있어서 합해보니까 암모니아 질소 14짜리와 수소 1짜리가 3개 있고 그게 2개 있으니까 그래서 28대 6대 하니까 34
24가 나와요 하면 28과 6, 34 합해보니까 질량이 똑같네요. 질량 보조 법칙.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14대 3대 17의 질량으로 반응해가면 1점 성분 법칙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까 철과 황을 적절히 섞어라 했는데 그지? 얼마나 적절히 섞었습니까? 7대 4로 섞는다고 했습니다. 철의 원장이 56이에요. 황의 원장 32거든요. 56대 32 7, 8, 56 그지? 4, 8, 32 그래서 7대 4의 질량비로 섞어준 뒤에 가열하게 되면 황화철이 딱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철의 질량이 조금 더 많았다면 황화철 만들고도 산화철 같은 것들도 만들어졌겠죠. 있어? 네. 이런 관계들을 소개해보고 있네요. 페이지 24페이지 질량 보존 법칙, 페이지 26페이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산소 반응에서 MgO 산화마그네슘을 만들어요 했습니다. 됐습니까? 마그네슘 한 개 보면 여기는 산소 원자 두 개 있으니까 그지? 두 개의 산화마그네슘, 두 개의 마그네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의 질량과 만들어지는 MgO 산화마그네슘 질량 사이에는 3대 5의 질량으로 만듭니다. 마그네슘 3 반응시키면 산화마그네슘이 5 생성돼요. 산소는 그럼 몇 가지 반응할까요? 2. 그렇지. 3대 2로 반응합니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마그네슘 원자는 24이고 산소 원자 16이면 알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화학원전 공부가 되면 원자에 쫙 리스트 적어드립니다. 마그네슘 24짜리가 2개 있죠. 산소 16짜리가 2개 있네요. 24 앞에 일을 쓰는 거와 16 뒤에 일을 쓰는 것은 마그네슘 2개가, 이건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시상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서 48g과 32g을 반응시키면 하겠습니다. 산화마그네슘 24짜리하고 산소 16짜리 합한 게 2개 나오죠. 40이 2배니까 80. 48g과 32g. 마그네슘 48g과 산소 32g 반응시키면 산화마그네슘 80g이 생겨요. 무슨 법칙이라고? 일정 성분. 질량 보조 법칙이죠. 반응 질량 합이 생성물의 질량 합과 같습니다 하면 질량 보조 법칙이에요. 이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니까 3대 2대 5인데요. 마그네슘 3g을 아무리 오랫동안 가열한다 하더라도 산화마그네슘 5g 만들고 끝 하겠다는 거. 이건 일정 성분비가 되는 겁니다. 반응은
질량 B가 이래요 하면 일정 성분 원칙. 알겠습니까? 네. 하면 반응물의 총 질량합이 생성물의 총 질량합과 같은데요 해보면 질량 보존 법칙으로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자, 뒷페이지 28쪽이 되겠습니다. 데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법칙이에요.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좀 전에 이런 놈들은 뭐 산소라는 기체가 들어있지만은 반응물 또는 생성물 중에 호출 성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액체 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반응물과 생성물도 모두 다 기체였다면 하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다 기체였다면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산소 반응시켜서 수증기가 만들 때 온도압력 같으니까 반응은 부피비가 2대 1대 2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부피비가 반응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됨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 부피가 2대 1대 2가 됨을 설명해야 돼요. 왜? 실험을 보니까 수소 산소 반응에서 수증기 만들어질 때 2대 1대 2의 부피로 나오더라고요. 질소 수소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 반응 부피는 1대 3대 2의 부피로 나온 걸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했어요. 알겠어? 그럼 이걸 증명해야 될 거예요. 왜 그래 하는 거죠. 왜 과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왜 그래를 밝히는 게 과학이에요. 물어서 이 정도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돌탄 원자설에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면 수소 그래 이렇게 수소가 있었어. 산소 이렇게 산소가 있었어. 그러면 수증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수소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지하 고정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를 반토막 잘라갖고 넣어야 되겠네요. 돌토 원자설은 원자가 안 쪼개진 데는 원자를 반절 쪼개야 되는 모순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부피를 설명하려고 원자를 반절 쪼갠다?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수소 원자 동쪽 한 개씩 있는 건 아니고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수소 분자를 만들었어. 산소 역시 마찬가지. 산소 원자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산소 분자를 만들어. 그래서 이 둘이 반응해서 수증기 두 분자를 만들어. 수증기 두 분자는 산소 원자를 각각 하나씩 나누고 수소를 각각 이렇게 붙이면 돌탄의 질량 고정 법칙도 만족할 수 있었고 산소 하나에 수소 원자가 어떤 놈은 한 개 붙고 어떤 놈은 세 개 붙는 그런 게 아니라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씩 붙는 일정 성분 법칙도 만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피비도 2대 1대 2라는 부피비도 만족할 수 있네. 즉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려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양반이에요. 아보가드로는 분자의 제시했습니다. 분자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 분자 개수로 서로 같다. 그래서 분자 수와
그 기체의 부피가 비례해요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비 같으면 부피 같으면 간에는 분자의 수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분자의 크기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어떻게 온도비 같은 가축수 같은 게 분자가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방 100km 공간에 쥐 두 마리를 풀어놓고 코끼리 두 마리를 한번 풀어놓자고요. 이래서 분명히 쥐 크기에 비해서 코끼리 크기가 매우 크죠. 그런데요, 그 공간의 온도가 100km다 보니까 두 마리를 랜덤하게 풀어놨을 때 쥐 두 마리 사이의 거리나 코끼리 두 마리 사이의 거리나 별반 다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공간 부피에 대해서 분자 자체의 크기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할만 하거든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공간에 꽉 차게 그림을 내놨지만 실상 그 공간에서 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무시할만 하다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물 1ml, 액체 상태 물 1ml를 증발시키면 어느 정도 부피가 될 것 같습니까? 작을 것 같아요. 1ml를 증발시키면 약 1700ml 정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만큼 분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분자 자체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겠거든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만들 때는 어떻습니다? 질소 원자 두 개가 달라붙어 있어 질소 분자를 만들고 수소 원자 두 개가 달라붙어서 수소 분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씩 달라붙으면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면 여기가 만들어지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중3 때까지는 기체 반응의 법칙 또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수소, 염소 반응에서 HCl, 용화 수소 만들 때 반응 부피비 1대2, 반응 부피비 수소산소 수증기 1대 1대2, 질소, 수소, 암모니아 1대 3대 2, 뭐 이런 아주 간략하게만 배우는데요. 당시 과거 합격하면 과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위해서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라는 가장 화학 과정에서 가장 귀찮은 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에 지게 됩니다. 힘든 일이죠.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양적 관계를 잡는 거. 그래도 일단 이게 안 돼 있는데 그 양적 관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돼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28쪽, 29쪽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기체 반응 법칙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압이 같으면 같은 물질 같은 게 분자가 들어있어요 라는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볼게요. 수소산소 반응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수소 2개 반응하고 산소 하나 반응해서 H2 수증기, 뭐 여유 된다면 가스, 기체 이렇게 표시해줘도 괜찮습니다. 2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개수 비변합니다.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가 되겠고 반응하는 부피비가 된다는 거죠. 부피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놈들에 대해서만 기체 운동에 한해서만 부피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반응한 개수비는 분자수비 그리고 부피비가 되겠다. 특히 부피비가 될 때는 기체만이에요. 고체나 액체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고체나 액체는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응한 개수비는 지압비는 될까요? 절대 지압비가 아니에요. 이에 반응한 지압비는 얼마입니까 하는 거예요. 수소 일자리가 2개 있고 그 2개 하니까 4배. 산소 16자리 2개 있으니까 32배. 수증기는 일자리가 2개 있고 산소 16자리가 하나 있어서 18배 분자리가 돼요. 18의 2배 32입니다. 자, 들어볼까? 수소 4g과 산소 32g 반응시키면 수증기가 36g 나와요. 무슨 법칙이야? 저그 부피 점 그 질량 보정. 그치, 질량 보정 법칙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반응은 질량 비를 따졌더니 가장 간단한 점수를 했을 때 1대, 8대, 9의 질량비가 나와. 무슨 법칙이야? 일자성분 법칙이에요. 걔네들이 온도합비 같을 때 반응은 부피를 하더니 수소 2대, 산소 1대, 수증기 2의 2대 1대 2의 부피비가 나와. 무슨 법칙이야? 부피비 저거 기체 반응. 그치. 말을 잘 만들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부피비는 2대 1대 2예요. 질량비는 1대 8대 9예요. 반응 개수비는 분자수비고 부피비, 기체 때 부피비라 했어. 질량비는 된다고? 안 돼요. 절대로. 알겠어?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부피비를 부르는지 질량비를 부르는지 문제 꼭 잘 읽어야 되는 거야. 매번 실수한 친구들마다 나오는 게 그래요. 아, 질량비인데 내가 부피비를 잘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실수를 한 번 하면 예방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번, 3번 하면 실력이야. 알겠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반응의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물변화와 화학변화, 즉 화학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원자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간이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분해 성질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일련의 화학 과정에서 우리는 질량 보정 법칙이 성립하는 일정성 법칙이 성립하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예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특히 화학 반응은 개수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개수를 쓰기 위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중력 개수가 같게 만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죠. 암모니아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암모니아는 NH3 쓰고 어떤 암모니아는 NH 12개 쓰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합을 만들 때 특정한 개수비든 특정한 질량비를 만족해야 되는 일정성 법칙이라는데 특히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 생성할 때 반응은 부피비, 그게 반응의 개수비, 반응은 분자수비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응용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제 연습 문제를 좀 시켜보겠는데요. 페이지 20페이지부터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시작하네요. 물리변화, 화학 반응식, 그리고 그 또 뒤쪽에 보면 역시 방금 소개했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것, 이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돌연 원자설이 발표됐던 거,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 반응 법칙은 경험 법칙이에요. 그 경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분자라는 말을 들고 왔던 아보가드로 되겠습니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